종목 진단 살까 말까입니다. 자, 상장 첫날 LS 머티리얼즈 따따블 300%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자, 어제장 반도체뿐 아니라요. 항공주, 신조선가 상승에 또 조선주도 강했습니다. 내년 시장 본격 개화한다는 해상 풍력주도 강했습니다. 반면에 엔터주, 변압기, 패렴, 방산, 게임주 약세 흐름 나타냈는데요. 자, 오늘 종목 진단 함께해 주실 분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종목 리뷰 있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시간을 특징주로 꼽아주셨던 카페24 목표가 25,000원. 당일에 터치를 했는데 이제 구글에서 투자 유치 소식이 나와서 어제장까지 이렇게 쭉 상승세를 좀 이어온 것 같아요. 어제 종가가 29,550원.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사실 최근 이제 구글이 또 투자 유치를 하겠다 이런 소식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좀 몰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이제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개별 이슈가 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과열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고요. 결국에 이제 실적도 좀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카페24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실적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엄청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구글에서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는 소식 자체만으로도 호재는 될 수 있지만은 사실상 그 규모가 한 260억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사실 구글이 투자하는 것 치고는 많지는 또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단기적인 호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투자 경고까지 또 이제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보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한 23,000원 이하대까지 조정을 좀 크게 준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재접근 가능하다라고 조금 보고 있지만은 지금 관점에서는 우선은 조금 변동성에 좀 취약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는 일단 보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슬이 대표님, 카페24 23,000원 이하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재진입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카페24 외에도 시간외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재은 아나운서가 특징주로 정리했습니다. 네, 시간외에서는 위메이드 그룹주, 야놀자 관련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가 크게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엘 패션의 경우에는 7.15% 오른 모습이죠. 주주총회에서 인적 분할 계획을 승인하면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대신정보통신 6.8% 상승이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이 시사가 되면서 제3지대 빅테크 구상의 속도가 붙었다라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정보통신 이 안에서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야놀자가 내년 미국 IPO 시장에 데뷔 신고식을 치를 것이 기대가 되면서 관련해서 이 위메이드 맥스가 6.25%, 아주 IB 투자죠. 6.6% 오른 모습이고요. 위메이드 맥스의 경우에는 게임 분야 점유율 1위에 빛나는 이 위믹스 코인이 빗썸에도 재상장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6.25%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시간외에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가 보여지는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요. 2.93%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위메이드, 야놀자, 비트코인까지 볼 게 너무 많은데 어떤 거 봐야 될까요? 네, 비트코인 변동성이 정말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온 만큼 네. 또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게임주 중에서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시세와 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위메이드 그룹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메이드 맥스가 또 장중에도 강세를 좀 보였었고 시간 외에서도 좀 이제 급등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또 이제 그 6천만 원 이상을 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도 위믹스를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코인 시세에 따라서 어떤 그런 직접적인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히려 개별 모멘텀보다는 이런 코인의 어떤 시세에 따라서
더 크게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위믹스가 재상장하고 나서 뭐 상승을 하면 같이 좀 갔다가 또 하락하면 또 내렸다가 뭐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좀 큰데 지금은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우선은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여전히 좀 주도 업종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게임주 내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개별 악재가 있는 또 이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뭐 이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부진한 편이지만은 오히려 뭐 실적이 받쳐주고 있거나 또 이제 코인 관련주들은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위메이드 그룹사도 그쪽에 속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그룹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코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또 신작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모멘텀이 굉장히 좀 탄탄하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뭐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강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수급은 계속해서 좀 옮겨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리스크 관리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격 전략을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2월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위메이드 맥스 어제장에서 12%대 강세 보여줬는데요.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은 어제 시간 외에서도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조금 높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추격 매수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항상 모든 이제 주식은 상승을 하면 또 이제 조정 구간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17,500원 이하대로 좀 내려온다면 분할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단기 관점에서 한 22,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위메이드 맥스의 가격 전략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메이드의 중동 진출 소식도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 위메이드 맥스의 주가 흐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특히 기관이 6천억 가까운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 수급만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연속성 있게 담고 있는 종목 특징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앞선 코너에서도 신일섭 소장께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 52주 신고가 경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셀트리온이 그 안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7거래일째 외국인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합병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3거래일 연속 매수인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33만 원 재돌파가 눈에 앞서지고 있고요.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역시 시간외에 이어서 외국인의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네요. 2거래일째 보고 있는데 이 최근에 중동 진출 그리고 중국 판호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여기에 재상장 이슈까지 3박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2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올해 최대 매출을 자랑하는 종목이고 LG이노텍도 실적 관련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2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네요.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이어서 보시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윤 대통령의 반도체 동맹 구축 행보도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앞서서 외국인도 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의 특징주에서도 관측이 되고 있죠. 합병 이슈가 확실히 기대감으로 쏠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아의 경우 그리고 CS윈드 둘 다 실적주로 좀 판단이 되는데 각각 3거래일, 1거래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재은 아나운서의 정성스러운 수급 특징주 브리핑이었습니다.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부터 살펴보죠. 네, 오랜만에 이제 상승하고 있는 대한항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유가가 또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전반적인 항공주들이 지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너무 이제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항공주들이 좀 잘 못 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WTI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또 69달러대까지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항공주들의 어떤 그런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항공주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가 항공사와 좀 이 대한항공과 비교를 했을 네네. 때 사실 대형 항공사가 훨씬 더 좀 우위에 있다. 저는 좀 아직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위에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투자 매력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대형 항공사 쪽이 좀 나을 수밖에 없는 네. 게 그 사실 대부분의 이제 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그 여객선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객선 비중뿐만이 아니라 이 화물 운송에 대한 비중도 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이 여객선 수요가 낮아지게 되면서 저가 항공사들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많이 입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대형 항공사들은 이런 화물에 대한 어떤 그런 물동량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수익성 방어를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물 사업 부분이 현재 4분기부터 또 다시 한번 성수기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을 기대하기에는 대형 항공사 쪽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현재 중국발 이런 전자상거래 물량이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뭐 그 통관 대란까지도 그쵸. 또 일어나고 네.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4분기 성수기 효과를 좀 누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아시아나 항공과 이제 합병에 대한 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항공사 간의 합병은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 14개국에 또 이제 승인을 이제 밟아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좀 미뤄지고 있던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EU에서 또 이제 아시아나 쪽에 또 별도의 조건을 또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쪽에서 지금 이 화물 사업 부분을 따로 이제 분리해서 다른 기업에 좀 매각을 해라 이런 조건인데 지금 아시아나 쪽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가결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이 심사가 내년 2월 때까지 2월쯤에 이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충분히 모멘텀으로 좀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해외 직구붐 CJ 대한통운만 볼 게 아니라 스웨즈로 또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유럽의 반독점 규제 당국에서 날짜를 2월 14일 이전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그때까지 모멘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뭐 지금 가격도 사실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뭐 매력도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23,100원 이하대에서 좀 분할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28,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28,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바로 기관 수급주 중에서 한 종목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최근에 이 또 셀트리온 관련해서 그룹주들이 또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합병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28일에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흡사합병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 해당 종목은 또 18일쯤 이제 거래 정지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합병되는 과정을 거쳐서 뭐 내년 1월 12일에 또 이제 신주가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과도한 기대는 좀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네, 게 네. 사실 합병을 한다라고 해서 뭐 근본적인 기업 가치가 달라진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뭐 과도한 이제 기대감보다는 어떤 단기적인 그냥 이슈머리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합병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이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뭐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될 거고요. 네. 또 이제 양사 간의 합병으로 인해서 거래 구조가 굉장히 좀 단순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경영 효율성이 굉장히 좀 뛰어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을 주셨고 앞서서 사실 저희가 또 한번 좀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 바로 가격 전략 확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 종목도 사실 지금 가격대도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네. 있고요. 워낙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82,200원대 어제 종가 부분에서 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좀 단기적 관점에서 95,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말씀을 주셨고요. 자, 오늘 장의 공략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유통 그리고 패션 쪽은 뭐 코로나19 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어떤 장기간 하락을 좀 이끌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영업이익도 사실 전년 대비해서 여전히 좀 부진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감안해도 현재 굉장히 좀 낙폭 과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네.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성장보다는 좀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올해 이제 분기별로 보면은 또 저점 이후에 점진적으로 또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낙폭과대주 소외주 관점으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상승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은 이게 장기적인 홀딩 관점인지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한번 알려주시죠. 사실 근데 장기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패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계절을 굉장히 좀 많이 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중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또 겨울에는 이제 그 또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실적 부분에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 지금보다 지금 주가에서 상승력은 한 20%에서 25% 정도 가량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17,750원 이하대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챙겨주신 이슬희 대표님, 이른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